여러분은 혹시 나에게 운이 찾아와 주길 기도만 하고 계신가요? 옛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을 만난 청년은 신께 물었습니다. 신께서는 어찌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신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큰 행운을 준비했었단다. 공부를 하면 시험에 붙을 것이고,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되도록 말이지. 하지만 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구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운이 찾아오길 기다리기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몇 번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행운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거나 알아차리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챈 건 나중이고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와 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그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운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께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징조를 알아보고 어떤 변화가 운을 가져오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징조. 첫 번째, 어느 하나의 일에 꽂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 이전 영상인 게으름과 무기력을 끊어내는 방법의 댓글 중에 게임에 미친 어린 친구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일에 미친 듯이 몰입해 본 사람이 시야를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일에도 미친 듯이 몰입해서 밥을 먹을 때도, 여행 중에도, 데이트 중에도 그 일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내가 이걸 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도 흥미가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생각이 들고,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만나도 할 얘기도 없고, 게임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게임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고 아무 재미도 없어요. 이게 실제 상황에서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도 제한된 리소스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게임하는 것처럼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약간 그런 타입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내가 그냥 유튜브 보면서 웃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것은 그 일을 못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여행을 가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 외에 나머지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느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가장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징조이자 부자가 될 징조입니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징조. 두 번째, 익숙한 일도 계속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할 일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했었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일을 내일 할 것이기 때문에 할 일을 놓친다는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하던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일이고 절대 까먹지도 않고 그런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이 일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제 능력의 100%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제 능력의 10%만 사용할 만큼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혀 이제는 어려움도 없고 실수도 없는 거죠.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나한테 일어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일이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도 내 역량 안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제가 하는 일의 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기존 일을 그만두는 선택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은 그대로 다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래 하던 업무에다가 새로운 일이 추가되는 거예요. 한두 개 추가됐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둘씩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의 양이 내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그때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계획과 메모가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자릿수 덧셈이나 구구단 수준의 계산을 할 때는 머릿속으로 쉽게 계산이 됩니다. 이걸 종이에 적어서 계산한다고 하면 엄청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계산은 더 이상 머릿속에서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는 단순한 계산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규칙성이 있거나 구구단 같은 일은
내가 적을 필요가 없는데 복잡한 사칙연산 같은 일을 하면은 종이에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1567 곱하기 123. 이 답을 구하려면 적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암기하고 있다라는 건 그 순간적인 기억을 붙잡고 살면서 암기할 수 있는 일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할 일을 하루 7일 분량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걸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만 한다면 내 삶에 새로운 운이 찾아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평범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업무는 암기로 할 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돌파해내려면 업무량을 급격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적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떤 숫자는 암산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어떤 숫자부터는 암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자꾸 내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메모가 필요해진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스케줄링이라는 게 필요해진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일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성과가 더 좋은 그런 일로 다시 삶을 배열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의 성장 속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정신병이라고 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보고 또 실수해보세요.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징조. 세 번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때 당신의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징조입니다. 100명이 오늘부터 매일 독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1년 뒤에도 매일 독서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2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꾸준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그 일을 1년 내내 하고 있다는 건 상위 2% 안에 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선택을 했을 때만 생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 내가 힘든 만큼 지금 이 경쟁 업체들,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경쟁자들이 아픔을 겪는다는 것을 아는 것,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내가 이길 것 같다, 여기서 몇 명 떨어져 나갔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내가 한 90%는 이겼네. 근데 내가 일상적으로 살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넘기고 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거는 부자가 되는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경쟁 업체들도 똑같이 다 겪고 있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왔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왔다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협력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경쟁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세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을 못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두 번째는 평소에 익숙한 일을 자꾸만 실수하게 된다. 세 번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느끼고 계시다면 당신에게 지금 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 일은 제가 말씀드린 징조 세 가지가 다 느껴지도록 지금 그 일이나 여러분이 마음먹은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 운의 임계치에 다 다를 것이고 이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부의심리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